우리가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수많은 옛 이야기들. 그 속에는 언제나 지혜로운 주인공이 등장해 위기를 극복하곤 하죠. 특히 머슴의 빛나는 기지로 위기에 처한 마님을 구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통쾌함을 선사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그대로의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저 감동적으로만 여겼던 그 이야기 속에는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흥미로운 옛 이야기 한 편을 넘어 그 이면에 감춰진 조선시대의 사회적 맥락과 서늘한 현실을 깊이 파고들어 가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보통 이렇게 시작되곤 합니다. 고즈넉한 기와집, 평화로운 어느 날 밤이었죠. 마님은 안채 깊숙한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방 안은 고요했지만 마님의 마음속에는 어딘지 모를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죠. 담장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험악한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는 겁에 질린 여자들과 아이들뿐이었거든요. 도적대가 들이닥친 겁니다. 굳게 닫힌 대문이 거친 발길질에 부서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마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한 사람이 나섭니다. 그는 바로 이 집의 머슴이었죠. 모두가 공포에 떨며 숨기 바쁠 때 그는 침착하게 상황을 살폈습니다. 마당 한 구석, 어두운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머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집단에 붙은 불을 긴 장대 끝에 매달아 마치 거대한 횃불처럼 만들어 흔들었습니다. 동시에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관군이 도착했다. 도적들을 모두 포위하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거대한 불길이 솟아오르고 우렁찬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지자 도적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관군이 들이닥친 줄로만 알고 훔친 물건도 내팽개친 채 허둥지둥 달아나기 바빴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무대 뒤편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머슴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야기 속 영웅적인 모습과는 달리 조선시대 머슴의 현실은 지독히도 고되고 척박했습니다. 그들은 새벽별을 보며 일어나 밤하늘의 달을 보고 나서야 고된 하루를 마감해야 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마구간의 소여물을 챙기는 것으로 그들의 하루는 시작되었죠. 날이 밝으면 곧장 눈으로 밭으로 나가 해가 질 때까지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김을 메고 쌀쌀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추수를 했습니다. 겨울에는 얼음장 같은 냇가에서 땔감을 건져와야 했고 주인의 집을 수리하는 일까지 도맡아야 했죠. 그들의 거처는 주인이 사는 기와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보통 행랑채 한 구석이나 헛간 옆에 딸린 작은 방이 전부였는데 여러 명이 비좁은 공간에 함께 기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얇은 벽은 겨울의 찬바람을 막아주지 못했고 눅눅한 흙바닥에서는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 또한 보잘것없었습니다. 양반들이 흰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을 때 머슴들은 거친 잡곡밥에 소금에 절인 채소 한두 가지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고작이었거든요. 법적으로는 양인에 속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인의 재산에 가깝게 취급받았고 주인의 허락 없이는 거주지를 옮길 수도 없었죠. 그들의 삶은 철저히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빛나는 기질을 발휘한 영웅의 모습 뒤에는 이처럼 혹독한 노동과 가난, 그리고 사회적 차별이라는 서글픈 현실이 짙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야기의 또 다른 중심인물인 마님의 삶은 어땠을까요? 머슴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 마님은 이야기 속에서 연약하면서도 고귀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조선이라는 거대한 사회 구조 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억압 속에 갇혀 살았다고 볼 수 있죠. 양반가의 여성, 즉 마님의 공간은 안채라는 한정된 구역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집 밖으로 자유롭게 나다닐 수조차 없었죠. 마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문을 잇는 아들을 낳고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하며 수많은 하인들을 통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지만 그 모든 권한은 결국 남편과 시댁 어른들에게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처분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남편의 소유였죠. 규방에 홀로 앉아 술을 놓거나 책을 읽는 마님의 모습은 우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살아야 했던 여성의 고독과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언제나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야만 했습니다. 머슴이 경제적, 신분적 억압에 시달렸다면 마님은 가부장제라는 보이지 않는 틀 안에서 또 다른 형태의 억압을 견뎌내야 했던 존재였던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머슴과 마님이 처했던 냉혹한 현실을 바탕으로 이 이야기가 진짜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머슴의 영웅적인 행동을 칭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까요? 어쩌면 그 속에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의미가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이 이야기가 당시를 살아가던 수많은 머슴들과 민중들에게 일종의 대리만족을 선사하는 역할을 했다는 해석입니다. 현실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신분 역전의 꿈, 자신의 지혜와 용기로 양반을 구해내고 인정받는다는 짜릿한 상상. 고된 노동과 멸시에 지친 사람들이 밤늦게 사랑방에 모여 앉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나마 힘겨운 현실을 잊고 희망을 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팍팍한 삶에 한 줄기 위로가 되어주었던 겁니다. 반대로 이 이야기가 지배계층의 입장에서 만들어지고 유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아라, 이렇게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면 너희도 언젠가 큰 상을 받거나 영웅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머슴들의 충성심을 유도하고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교훈적인 이야기로 활용되었을 수 있다는 해석이죠. 지배층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 기존의 신분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머슴들이 현실에 순응하도록 만들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머슴의 기지 이야기는 누가 어떤 의도로 이야기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단순한 미담이 아니라 신분 사회의 긴장과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민중의 꿈과 지배층의 논리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하나의 사회적 텍스트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머슴과 마님의 이야기는 결코 단순한 미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쇠사슬처럼 굳건했던 신분 사회의 혹독한 현실 속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사람들이 피워낸 간절한 희망의 꽃이었을지 모릅니다. 동시에 그 시대를 살아갔던 모든 이들의 복잡다단한 삶의 단면을 비추는 하나의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머슴의 빛나는 기지는 한 개인의 영웅담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면서도 어떻게든 한 줄기 빛을 찾아 헤매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만들어낸 또 다른 형태의 진실이었을 겁니다. 표면적인 이야기에 감동했던 우리는 이제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사회적 불평등과 인간적인 고뇌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역사가 얼마나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옛 이야기 속 머슴의 기지는 비단 과거에만 머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고 소비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도 표면적인 재미와 감동 뒤에는 우리가 미처보지 못하는 사회적 맥락과 숨겨진 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시선으로 이야기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노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그것이 만들어진 시대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울 속에서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 속에 숨겨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진실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수많은 옛 이야기들. 그 속에는 언제나 지혜로운 주인공이 등장해 위기를 극복하곤 하죠. 특히 머슴의 빛나는 기지로 위기에 처한 마님을 구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통쾌함을 선사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그대로의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저 감동적으로만 여겼던 그 이야기 속에는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흥미로운 옛이야기 한 편을 넘어 그 이면에 감춰진 조선시대의 사회적 맥락과 서늘한 현실을 깊이 파고들어 가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보통 이렇게 시작되곤 합니다. 고즈넉한 기와집, 평화로운 어느 날 밤이었죠. 마님은 안채 깊숙한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방 안은 고요했지만 마님의 마음속에는 어딘지 모를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죠. 담장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험악한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는 겁에 질린 여자들과 아이들뿐이었거든요. 도적대가 들이닥친 겁니다. 굳게 닫힌 대문이 거친 발길질에 부서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마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한 사람이 나섭니다. 그는 바로 이 집의 머슴이었죠. 마당 한 구석, 어두운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머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무작정 도적들에게 달려드는 대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집단에 붙은 불을 긴 장대 끝에 매달아 마치 거대한 횃불처럼 만들어 흔들었습니다. 동시에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관군이 도착했다. 도적들을 모두 포위하라. 도적들은 정말로 관군이 들이닥친 줄로만 알고 훔친 물건도 내팽개친 채 허둥지둥 달아나기 바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머슴 한 사람의 기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무대 뒤편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머슴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야기 속 영웅적인 모습과는 달리 조선시대 머슴의 현실은 지독히도 고되고 척박했습니다. 그들은 새벽별을 보며 일어나 밤하늘의 달을 보고 나서야 고된 하루를 마감해야 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마구간의 소여물을 챙기는 것으로 그들의 하루는 시작되었죠. 날이 밝으면 곧장 논으로 밭으로 나가 해가 질 때까지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김을 메고 쌀쌀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추수를 했습니다. 겨울에는 얼음장 같은 냇가에서 땔감을 건져와야 했고 주인의 집을 수리하는 일까지 도맡아야 했죠.